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빨강머리 앤 책을 한번 추천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빨강머리 앤은 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이 보통 좀 얇게 축약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책 두께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빨강머리 앤 전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책은 과거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빨강머리의 만화, 그 만화의 내용을 전체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그 만화를 다시 찾아보시면 대사라든가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만화를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사용된 사파가 바로 그 만화의 내용들을, 만화에 나오는 사진들을 캡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 독후감 쓰기 강의 하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빨강머리엔이 동화책인데 어른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읽으면 좋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빨강머리 앤이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머리 앤이 상상력이 좋은 만큼 자연이나 주변의 물건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몹시도 모든 주변에 있는 물건과 자연까지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머리 앤을 입양해서 키우는 매슈하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훈육 방법이 좋거든요. 그 방법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머리 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도 가고 선생님도 되는데 이걸 읽다 보면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좋은 부분을 책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얀색 꽃이 핀 그런 나무를 보면은 뭐 그냥 우리 같으면 나무가 예쁘다 이러고 말 텐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온통 하얗게 레이스를 단 듯한 저 나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니까 이제 메시오 아저씨가 뭐 그냥 나무잖니 뭐 이렇게 하니까 왜요? 신부 같잖아요. 예쁜 안개 면사포를 쓰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글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 자연을 보고도 저렇게 상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은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가로수길 저런 걸 보고는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쁨의 하얀 길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고요. 그리고 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이제 그 호수 옆에 이제 베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 연못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불렀는데 이제 빨강머리 애니 다시 이름을 붙여주죠. 반짝이는 호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표현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앤이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 6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나무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멋져요. 맞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멋져요. 나무도 그럴 줄 알고 꽃을 피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있는 전부가 다예요. 전부 다예요. 정원이랑 과수원이랑 개울이랑 숲까지 저 커다란 세상 전부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개울은 항상 웃어요. 겨울에도 말이에요. 겨울에는 얼음 밑에서 웃지요. 초록 지붕집 가까이에 개울이 있어서 무척 기뻐요. 계속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게 중요하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중요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개울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릴라 아줌마 집에 이제 제라늄, 우리도 제라늄 꽃 집에 있잖아요. 제라늄 꽃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냥 제라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저는요, 아무리 제라늄이라고 해도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도 사람 같잖아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르면 제라늄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도 누가 이름 말고 여자라고만 부르면 싫으실 거잖아요. 이제 이 제라늄은 보니라고 부를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아침에 침실 창밖에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눈의 여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매슈하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제 빨강머리 앤을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매슈는 굉장히 마음 착한 이제 남자 어른이죠. 그러니까 마릴라의 오빠고 이제 마릴라는 겉으로 보면은 되게 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마음은 아주 따뜻하죠.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매슈는 이제 과묵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 같고 마릴라는 또 겉으로는 규칙을 중요시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그리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베푸는 그런 훈육을 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책 이제 13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앤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주변 마을에 굉장히 참견을 좋아하는 이제 린드 아주머니가 와서 빨강머리 앤을 대놓고 못생겼다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앤이 화를 내면서 이제 버릇 없이 굴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러 가라 이러면서 이제 혼내는 장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집에 우리도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두 사람 다 애를 혼내면 이제 애가 되게 무섭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메시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좀 따뜻한 아빠, 이렇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마릴라는 이제 약간의 악역을 담당하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메슈가 이런 말을 해요. 벌은 조금은 그래도 받아야지. 그래도 너무 심한 벌은 주지 마라. 잘잘못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잖니. 이제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릴라도 하지만 닌드 부인한테 사과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방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러면서 좀 엄하게 해요. 엄하게 하면서도 또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또 베풀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해서 이제 애를 잘 가르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나오니까요. 그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애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길버트라는 남자아이하고 좀 경쟁 관계가 돼요. 그래서 둘이서 반에서 1등을 다투면서 서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뭐 길버트가 수학 문제를 모두 맞춰서 이제 칠판에 1등 했다고 이름이 올려지면 다음날에는 이제 앤이 밤새도록 수학 공부, 소수, 뭐 이런 분수, 소수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음날은 또 1등을 하고 이런 경쟁 관계로 선의의 경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나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빨강머리 애니 좋은 점은 이 책 속에 특별한 악역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만화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반드시 주인공하고 이제 악역이 대치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악역한테 굉장히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을 이기고 성공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빨강머리 앤 속에는 악역이 없고 이제 그러면 갈등 구조 이런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로 빨강머리엔 자기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죠. 자기가 말실수하고 자기가 사고 치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사과하고 또 이겨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읽는 동안 좀 불편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 자체가 작가가 글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곳곳에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이라 하면 주로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유법을 써서 표현한 걸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보면은 개울조차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제 린드 부인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 주죠. 그리고 이제 49페이지에는 아이의 눈에서 기쁨의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치 뭔가를 죽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처럼 거북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빨강머리 앤이 원래는 이제 남자아이가 입양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 입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아원으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말을 이제 매슈가 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죽이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처럼 괴롭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91페이지에 보면 다시 애는 도망쳐 나온 덫에 또다시 걸려든 무기력한 짐승처럼 서글퍼 보였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너 잘못 왔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한없이 슬픔에 빠져 있는 앤의 모습을 이제 덫에 한번 걸렸다가 빠져나왔는데 다시 걸려든 그 짐승으로 비유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143페이지에 보면은 이슬에 젖은 어린 고사리에 알싸한 향을 싣고 떠돌던 산들바람이 두 사람을 마중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이 책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빨강머리 앤을 읽으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악역이 없어서 책 자체가 이제 거북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문장 표현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빨강머리 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빨강머리 앤 책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요 책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된 책이 이게 이제 5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내용이 워낙 또 쉽고 또 글도 잘 쓰여져서 금방 잘 읽히니까요.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과 글쓰기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